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밸류 뭐 이런 것들을 뭐 밸류 펑션 뭐 이런 것들을 좀 몇 가지를 했었는데 에 나도 지금 점점 모르겠네. 이거 내가 카톡방에 좀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이 밸류 펑션 이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은 이 벨만이 한 거야 이거. 이 벨만이 이게 벨만 이퀘이션 있잖아 이게. 예. 이 벨만이 자기 벨만 이퀘이션을 제시하면서 그래서 이 어떻게 이 이퀘이션을 어떻게 푸는가? 이퀘이션을 어떻게 푸는가? 이 방법에 대해 제시한 거예요, 이게. 제시했는데 그 방법이 이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이퀘이션이 주어지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이게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때 우리가 뭐 2차 방정식 뭐 고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이런 것들은 이 우리가 이게 뭐 물론 a가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서 이게 뭐 x가 이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뭐 이렇게 되잖아 이게 2차 방정식의 근이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x 값에다가 x는 여기에다 a, b, c 요게 이게 상수값들이거든. 상수값들을 이게 대입을 하면은 상수값들을 대입하면은 이 x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지. x 값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수학에서 어떤 솔루션이라고 하면 이걸 클로즈드 폼 솔루션이라고 그래. 클로즈드 폼 솔루션이라고 그러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다루는 여기서 다루는 것들이 대부분 다 뭐 맥스 뭐 이런 것들이만 하잖아. 뭐 밸류를 맥스마이즈 하는 거, 뭐 밸류를 뭐 s를 뭐 맥스마이즈 한다든지 아니면 뭐 맥스 q 펑션을 sa를 맥스마이즈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뭐 찾아내는 거거든. 아니면은 뭐 맥스 파이를 뭐 이렇게 맥시마이즈 한다든지 뭐 요렇게 되는 거잖아. 그 어떤 것들을 맥시마이즈 하는 것들은 요거는 클로즈 폼으로 구할 수가 없어요, 이게. 클로즈 폼으로는 구할 수가 없다고. 물론 여러분들이 대학 과정에서 배우는 대부분 이 솔루션들은 이 클로즈 폼 솔루션이야. 이게 대부분 여러분들이 뭐 제어 공학을 한다든지 아니면 DSP를 한다든지 뭐 통신공학을 한다든지 모든 것들이 X는 뭐다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대학 과정에서 배우는 대부분의 것들이 클로즈 폼 솔루션인데 근데 실제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들의 대부분은 이게 대부분 실제들은 클로즈 폼 솔루션을 하지 않고 클로즈드 폼은 이런 거 없고 이런 문제가 없어 이런 문제 뭐 ax 제곱 플러스 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제로다 이런 문제는 뭐 나오지도 않고 게 아니라 대부분 뭐 이렇게 맥스를 뭘 한다. 뭐 예를 들어 경제학 같으면은 뭐 어떤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비용을 뭐 미니마이즈 하느냐 아니면은 뭐 이게 뭐 돈을 얼마나 제일 많이 벌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들이지. 경제학뿐만이 아니라 이게 뭐 통신공학에서도 뭐 주파수나 뭐 시간 효율을 어떻게 우리가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느냐 뭐 그런 문제들이 실제로 이 세상에서 만나는 뭐 삼성에서 예를 들어서 반도체를 만들었는데 이 뭐 이걸 어떻게 최대로 뭐 할 수 있느냐 뭐 요런 문제들. 그러니까 요게 클로스 폼이 아니라 실제로는 요게 그래서 이터레이티브한 폼으로 이 구할 수밖에 없다고. 이 전형적으로 이 DP 요 어프로치가 이 DP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이라는 거 요게 DP지 DP. 요거는 전형적으로 이 벨만이 이퀘이션을 이거 맥시마이즈 하는 거니까 그거를 어떻게 푸는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하는 그러니까 벨만이 이퀘이션만 제시한 게 아니라
강화학습에 대한 어떤 기본 수학적인 백그라운드를 제시했는데 그걸 푸는 방법도 이걸 제시를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은 다른 것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음 내일부터 이제 시작할 뭐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이나 아니면 TD 러닝, Q 러닝 뭐 요런 것들 하고 다른 것들은 이거는 이게 probability, transition probability P 이거 S-R에 SA를 안다라는 거야. 이걸 안다. 뭐 이거랑 뭐 파이의 AS 요것도 뭐 알 수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 옵티멀 값에는 이게 필요해. 이거를 안다. 그러니까 어떤 내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P의 S 다시 요게 트랜지션 프로버빌티인데 이게 무슨 말이야? 김민지 네, 이 무슨 이 의미가 뭐야? P의 S 다시 R 기본 S A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어, 그 S-랑 R은 과거고 앞으로의 바뀌는 스테이트나 확률을 뜻하는 건. 이거 거꾸로 완전 거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미래에 나타날 네. 거예요. 미래 이 미래 값들이야 미래 값들. 이게 현재 나한테 주어진 값들이고 이거 현재 값. 이겠지만은 지난 시간에 내가 얘기했는데 이 벨만 이퀘이션 밸류 하는 거를 제대로 알려면 백업 다이어그램이라는 거 지난번에 했었잖아. 백업 다이어그램. 백업 다이어그램. 요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이게 뭐냐면은 어떤 S로부터 시작해서 S 이 스테이트는 이 동그라미 큰 동그라미로 하고 여기서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 이게. 그래서 이렇게 좀 액션은 요 작은 동그라미로 까만 동그라미로 이렇게 해서 A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그럼 A에서 또다시 S에서 A로, 그러니까 어떤 스테이트에서 내가 액션을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미로찾기 할 때는 뭐 위쪽으로 up, right, down, 뭐 left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게 오면 액션을 취하고 나면은 다시 또 스테이트가 또 다시 파생이 되거든, 이게. 또 파생이 되니까 이렇게 크게 또 동그라미 쳐가지고 요 뭐 S 다시 요렇게 되는 거야, 이게. 뭐 여기서도 이제 뭐 다르게 되고, 요렇게. 이렇게 되는데 SSA로 가는 거, SSA로 가는 요런 것들 확률을 우리가 파이의 A 기분 S라고 하는 거고, 요게 이제 이 정책이지, 이게 정책. 팔레시라는 거지. 팔레시라는 거고, A가 결정이 되는 순간, 내가 에이전트가 하는 거니까 A가 결정되는 순간 이게 이제 파생되는 게 뭐 이게 뭐 S-로 가든지 뭐 다른 걸로 간다든지 이게 리워드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probability S-R 요 상태에서 잘 봐봐요. SA가 주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R하고 S-를 알고 있는 거잖아. 뭐 예측하는 거지. 그 요게 S하고 A가 요 말이 그 말이지. S하고 A가 이미 주어진 상태지. 이게 왜냐하면 S하고 A, 현재 상태의 스테이트랑 현재 상태의 액션을 말하는 거거든. 이게 스테이트 S와 A가 주어진 상태에서 이제 차기 상태, 넥스트 상태의 S-와 R을 이게 R의 이제 확률 분포를 말하는 거야. 그걸 말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트랜지션 프로버빌티라고 그러는 트랜지션 probability. 이게 뭐 전이 확률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전이 확률 우리나라 말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걸 안다라고 할 때 이 확률 실제로는 우리가 이게 뭐 미로 찾기 할 때 이렇게 간단한 것들은 알 수가 있는데 실제로 내일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든지 뭐 오늘 비가 뭐 왔다 갔다 했는데 뭐 비가 오는데 내일 비가 안 온다든지 이런 확률은 내가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사실은 정확하게 아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그러니까 이런 트랜지션 프로버빌티를 아는 것 자체가 이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런데 DP는 얘기했지만은 어떻게 벨만 이퀘이션을 정확하게 푸는 거야 이거는. 정확히 푸는데 정확히 풀려면은 결국 이 값들이 주어져야 된다고. 이게 주어져야 된다고. 이게 이 트랜지션 프로버빌티랑 전이 확률이라고 하는 거랑 그 다음에 파이 S가 주어진 상태에서 어떤 내가 액션을 취할 건지 요 확률을 말하는 이 둘 다 확률이거든 이게 이 둘 다 확률이니까
여기에 주어진 상태에서 구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밸류에서 했던 요것들을 다 이게 지금 뭐 지난번에 요게 뭐 액션 밸류, 뭐 벨만 방정식 이거는 Q 밸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뭐 최적 밸류 이런 것들 다 이게 뭐 이런 것들을 다 이 페이지를 다 이해하면은 사실 이건 별로 어렵지 않아. DP는 그냥 다 할 수 있는 거야, 이거. 근데 이걸 아직도 이게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건 앞부분이 이해가 안 됐다라는 얘기야, 이게. 앞부분이 이해가 안 됐으니까 좀 그걸 보라고 한 건데, 모르겠네. 이거. 하여튼 뭐 그렇고, 그래서 이 다이내믹 프로그램은 벨만이 자기 이퀘이션을, 그러니까 우리가 강화학습이라는 걸 이제 수학적으로 제시한 것뿐만 아니라 그 문제, 그 이퀘이션을,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제시한 방법이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뭐 작고 단순한 문제로 나눴다는데 하여튼 뭐 이런 것들 스테이트를 이렇게 나눠가 백업 다이어그램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눴다라는 얘기 이게. 뭐 그래서 뭐 이터레이티브하게 구해야 된다 뭐 이렇게 뭐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보면은 이게 이제 이, 이 나중에 나오는데 뭐 여기 뒤에 봅시다. 그래서 팔리시 이밸류에이션 두 가지가 이제 좀 중요한데 팔리시, 이 팔리시를 이밸류에이션 하는 거랑 이걸 프레딕션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은 임프루브인데, 요 뭐 이름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요걸 알아야 돼요. 요 그림, 요 그림. 어디 가서 이거 지금 다 이거 그리드라서 이거 다 별로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했던 거랑 그냥 좀 다른데 뭐만 다르냐면은 좀 이거 확률을 주는 거에 좀 달라가지고 뭐 크게 뭐 문제는 없어 이거. 예. 내가 지금 보여주려고 요 그림. 이 그림. 이 뭐냐 하면은 이 그림을 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이게 이 팔러시가 이미 주어진 상태에서 팔러시가 일단 먼저 팔러시가 주어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팔러시가 주어졌다라는 건 이제 이게 우리가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루찾기를 하는데 뭐 북쪽으로 이거 업으로 뭐 25분 4분의 1 이게 다음 라이트로 4분의 1. 뭐 이게 팔러스라는 게 이게 확률을 말하는 거잖아 이게. 다음에 어떤 이 액션을 취할 지 그럼 다운으로 4분의 1, 그다음 레프트로 4분의 1, 뭐 이렇게 하는 거. 요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요런 팔러스야 제일 처음에 팔러스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이제 밸류를 업데이트하고 그래서 이제 밸류 펑션을 이제 이렇게 이 팔러스 주어진 팔러스에 대해서 밸류를 이제 업데이트를 한다고. 밸류를. 요거 과정을 이걸 이밸류에이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밸류에이션. 이밸류 팔러스 이밸류에이션이라고 하고 그다음 뭐 이게 이거 뭐 그다음 프레딕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까 우리가 했던 프레딕션 뭐 이렇게 얘기해도 그럼 요쪽 그 다음에 이게 V가 결정이 되고 나면은 다시 V에 따라서 또 파일을 또 업데이트를 하거든. 아까 내가 뭐 좀 모르니까 다 뭐 업, 라이트, 업, 다운, 라이트, 레프트 이게 다 4분의 1씩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걸 하다 보면은 밸류에 따라서 해보면은 이게 좀 달라지거든. 그러면 요거를 또 다시 어떻게 이게 이제 임프루먼트라고 하기도 하고 요거를 컨트롤이라고 하기도 해요. 컨트롤. 그래서 요 앞에 이 보면은 이 용어가 다른데 이게 지금 뭐 내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좀 약간 이상한데 중간에 이 쓸데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보면은 여기 보면 이 컨트롤, 팔러시 프레딕션, 요 이밸류에이션 요게 되고 팔러시를 이밸류에이션 하는 거랑 컨트롤 그다음에 임프루먼트 뭐 이렇게 이 두 가지가 똑같은 얘기야. 예. 그 먼저 팔러시 우리가 이제 그 하고 싶은 거는 팔러시를 우리가 처음에 이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팔러시를 결정하고 싶어 하는 거지. 근데 그걸 어떻게 밸류라는 걸 이제 중간에 우리가 매개체를 해가지고 하는 거거든. 이게 다 모든 것들이 다. 그러니까 이 밸류를 구하는데 일단 먼저 팔러시를 결정한 다음에 이게 두 개 다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이거 둘 다 움직이는 거라서 그러니까 팔러시를 고정한 다음에 이걸 일단 처음에 이게 고정한 다음에 이제 V를 구하는 거지. 예. 고정한 다음에 이제 이 V를 구하고 그 V를 구한 다음에 다시 또 팔러시를 또 하는 거고 이게 또 3번 뭐 이렇게 해서 이걸 또 업데이트하고 또 업데이트된 파일을 또 고정한 다음에 또 V를 또 다시 업데이트를 하고 뭐 그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정책 과정이 이게 이제 제일 처음에 파이 제로라는 거 제일 처음에 두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이밸류에이션, E가 이밸류에이션이야. 이밸류에이션해서 이제 V를 업데이트를 하고, 그다음 또 다시 이게 이제 이게 임프루먼트, 이제 이거 뭐 컨트롤을 하기도 하고, 이제 이게 V로부터 이제 파일을 또 다시 도출해낸다고. 도출해내서 이제 다시 또 이렇게 하고, 그다음 또 이밸류에이션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밸류에이션 임프루먼트, 이밸류에이션 임프루먼트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들어오면 이제 멈추는 거지.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요런 그림들은 다 이렇게 보면은 이게 V하고 파이가 이제 이게 내가 둘 다 이제 해줘야 돼요. V하고 파이가 되는데 이거는 뭐 그냥 이 그림상으로 돼 있는 건데 이 제일 처음에 이제 V를 이제 얘네는 여기서는 이제 V라는 걸 이제 요게 이 업데이트를 해준다는 거예요. 요렇게 돼 있다는 건 V가 밸류 펑션이 뭐 이게 파이에 따라서 달라져요. 밸류에 맞게 업데이트하고 그럼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이제 이 파일을 업데이트하고 또 다시 밸류 업데이트하고 파일 업데이트하고 뭐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이 이터레이티브하게 하는 거 이 클로즈 폼으로 구하면 굉장히 좋아. 클로즈 폼 문제는 클로즈 폼으로 구할 수 있는 문제들이 거의 없다라는 게 문제야. 클로즈 폼을 구하면 굉장히 좋아 이게.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터레이티브하게 구할 수밖에 없는데 이터레이티브라는 말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수업 시간에 잠깐 얘기했던 썸이나 인테그랄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들어갔는지 n이 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 여기서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이게 컨벌지 하는가 하는 거야 이게 발산하지 않고 컨벌지 or not 이게 제일 먼저 해줘야 돼 이게 이 인테그랄이 들어간다는 이제 싸움을 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어,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요게 이게 발산하지 않고 이 값들이 발산해 버리면은 그냥 말짱 황이거든. 이거 뭐 구할 것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얘네도 이렇게 이제 이 그림이 나타내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 그림이 나타내는 것 자체가 결국은 V 파이가 있는데 내가 결국은 V의 이게 이제 이 별표 파이의 별표 여기 옵티머한 값이야. 그걸로 이제 이게 쭉 계속 하면은 이터레이티브 하게 하면은 거기에 도달한다는 얘기야 이게. 그리고 그러니까 임의의 V 파이로부터 임의의 V와 밸류와 파이로부터 이 원래 이 저기로부터 계속 이터레이션을 계속 하면은 이터레이션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아까 이게 얘기했지만 이밸류에이션과 임프루브 요걸 다 말하는 거야. 이밸류에이션과 임프루브먼트 요 두 개를 다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값으로 수렴한다라는 거야. 파이의 얘기를 수렴한다. 요걸 뭐 나도 한 번도 증명해 본 적은 없는데 이게 다 증명을 해놨대 이게. 이 사람들이 워낙 이 부분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거 다 증명해놨는데 뭐 그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 이거 뭐 굉장히 어려운 거니까. 그래서 뭐 여기서 하는 얘기 그냥 그냥 그런 얘기보다 이게 뭐 그냥 컨버지 하는가 보다. 그래서 결국은 지난번에 했던 우리가 밸류나 뭐 Q 펑션, V 펑션이 V 펑션은 파이라고 돼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게 그래 한 번은 V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V는 이게 파이가 픽스 됐다라고 하고 V를 업데이트 시켜주고 V가 픽스 됐다고 생각하고 파일을 또 업데이트 시키고 이렇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이터레이션을 하면서 얼터너티브하게 이터레이션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 수렴하면은 이게 이제 어떤 값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이게 DP의 가장 핵심이야 이게 DP야. 이거 뭐 이상 뭐 문장들도 굉장히 많이 있긴 한데 결국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은 이게 임의의 V 파이 요 얘기예요 요 얘기 요 얘기. 그러니까 임의의 V 파이 V하고 파이가 이게 주어졌을 때 결국은 우리가 이터레이션을 계속 하면은 V의 뭐 어떤 값하고 옵티멀한 값으로 이게 수렴한다라는 게 이제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 물어봐야겠다. 김선호, 네. 내가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봐. 이거 DP가 뭐 하는 거라고? DP, 다이내믹 프로그래밍. 원래 뭐 어떤 문제를 푸는 거에 사용하는 거야? 일단 그거부터. 어떤 문제? 일단 클로즈드 폼 같은 게 아니라 이제 이터레이티브한 폼을 푸는데 사용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많기는 한데 약간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네. DP는 일단 요게 벨만 이퀘이션을 푸는 방법이야. 벨만 이퀘이션을 푸는 푸는데 이제 이터레이티브한 방법을 사용하는 이렇게 푸는 방법이라 푸는 방법인데 이터레이티브하게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그러면 최준 네. 그럼 이터레이션 하는 방법이 어떻게 뭘 어떻게 한다고 뭘 이터레이션 하는 거야 이게 아까 얘기했는데 그 정책이랑 가치를 하나를 고정시켜 놓고 그렇지 반복하면서, 그렇지 잘했어 그러니까 잘했어 그러니까 원래는 V하고 파이 원래는 V를 결정하는 아니 파이를 결정하는 거야 우리 목적은 이 정책을 결정하는 게 우리 최종 목적이니까 근데 그걸 하는 매개 변수지 매개 변수가 파이만 가지고 우리가 뭔가 할 수 없다 보니까 파이를 결정하는 게 우리 목표지만은 우리가 이 목표야 목표는 파이를 결정하는 게 목표이지만은 파이만 가지고 결정할 수 없다 보니까 우리가 매개 변수로 V나 아니면 Q 같은 거를 사용하는데 이 매개 변수를 이제 왔다 갔다 하도록 계속 하는데 이제 이 둘 다 변하면 안 되니까 한 번은 파이를 고정시키고 고정시킨 상태에서 V를 업데이트를 하고 그다음 V를 또 고정한 상태에서 다시 또 파일을 업데이트를 하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하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값으로 수렴한다. 그러니까 파이의 옵티멀한 값, V의 옵티멀한 값으로 수렴한다라는 거. 요게 이 DP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야, 이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게 이밸류에이션이라고 그러고 뭐 프레딕션을 하기도 하고 뭐 요거는 임프루브먼트라고 하기도 하고 이건 컨트롤이라고 하기도 하고 요건 임프루브먼트 프레딕션 이 이밸류에이션 E는 그냥 내가 워낙 E하고 I는 워낙 뭐 많이 쓰는 개념이라서 그냥 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내가 하나 더 물어봅시다. 예. 송인호 네. 그러면 벨만 이게 요 DP를 사용하려면 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뭐예요? 가정 어떤 가정하에서 이걸 사용할 수 있다고? 전이 확률을 정확하게 아는 그러고요. 가정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맞아. 그 실제로 전이할률 S-R, 그러니까 이게 S하고 A가 주어진 상태에서 S-랑 R에 대한 probability, transition probability, 전이 확률을 정확하게 우리가 안다고 가정해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은 대부분 다 이걸 가정했지만은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해결하려고 이게 여기서는 이제 이 DP에서는 이렇게 가정이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이 가정이 실제와는 맞지 않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게 그럼 요걸 없이 이 프로버빌티가 없이 우리가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그 방법이 뭐 MC나 TD나 뭐 TD 러닝의 뭐 사실 하나 예일 뿐인데 Q 러닝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걸 모른다라는 가정에서 이제 우리가 다음에 할 때는 여기 모른다라는 가정에서 이제 이게 되는 얘기들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별로 여기 나오는 것들 있잖아 여기 나오는 뭐 이렇게 이 뭐냐 이거 뭐 이거 그리드 뭐 이 그리드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미루찾기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그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한데 여기서는 확률이나 아니면 리워드 같은 것들이 좀 약간 달라져서 그런 거야. 그래서 잘 이거는 그때 내가 수업 시간에는 그냥 이게 뭐 그 미루찾기 할 때 그냥 이 확률을 계산 안 했거든. 확률까지 계산하면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게. 그래서 뭐 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뭐 만약 3x3에서 여기서 뭐 S0, S1, S2, 뭐 S3, 뭐 여기 도착 이거 데스티네이션이고 골 중간에 뭐 이거 빨간 뭐 서가지고 뭐 이렇게 못 간다고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못 가고 뭐 이렇게 못 가고 이렇게 못 가고 이렇게 못 가고 이렇게 막아놨는데 여기 이제 그 밸류들을 할 때 여기 내가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뭐 이렇게 끄어가지고 요렇게 가고 안 가고 했었는데 그때는 여기 갔을 때는 그 상태에서는 내가 확률을 계산 안 했어. 그냥 그까지 하면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까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복잡해진 거야, 이게. 막 이상 값들이. 실제 계산해가지고 좀 나오는 것들은 약간 좀 파악하기가 좀 힘이 들어서 그런 거고. 그래서 뭐, 이것도 한번, 이거 한번 해봤어, 이거? 이 그리드 월드 여기 들어가서 이게
이게 reinforcement 2.js인가 요거 한번 해봤어 이거. 2대2 이거 한번 돌려봤어 이거. 돌려보지 못하고 강의만 들었습니다. 야, 그 강의만 들어가지고 안 돼 이거. 야, 한번 돌려봐 그냥. 아니 뭐 돌린다고 무슨 대단한 게 나오는 건 아닌데 이 나오는 것들 있잖아. 예제 같은 것들 다 본인이 한번 해보긴 해봐야 되니까 요 한번 요 들어가서 요 reinforcement.js 여기 들어가 보면은 뭐 보니까 이 사이트가 뭐 스탠퍼드에서 만드는 거 봐. 이거 스탠퍼드 뭐 이렇게 들어가던데. 요거 한번 해보면은 이게 쭉 어떻게 된다라는 거 되는데 사실 이거 사이즈가 너무 커가지고 내가 계산하기도 손으로 계산하는 것도 좀 사실 좀 힘들고 그래가지고 뭐 파악이 힘들긴 한데 하여튼 뭐 그거 한번 보도록 하세요. 뭐 보면은 뭐 여기 나오는 요 이퀘이션들이 있잖아요. 요런 이퀘이션들 내가 지난번 얘기했지만 이 이퀘이션은 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옵티멈 벨만 옵티멈 이퀘이션하고 뭐 같은 얘기야 이거 그냥 요 부분이 이게 Q의 S 다시 R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거. S A네 A. S A 요 부분이 그래서 뭐 그냥 거기서 맥시멈 찾는 거니까 그냥 다 똑같아 이거. 그럼 뭐 이 보면은 뭐야 이게 뭐야? 이 가치 방법하고 이 두 개 비교해 보면은 이거 이렇게 폴리시 이터레이션 하는 거랑 밸류 이터레이션 하는 거랑 뭐 사실 별로 크게 다르지 않는데 이 밸류를 하면서 바로 맥스 A 요 옵티멈 값을 그대로 밸류를 가지고 써버리는 거고 얘네는 밸류는 일단 결정된 걸 가지고 이제 요 아르규먼트 메이 맥스 이렇게 해서 요 두 가지 나눈 거야 이거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요 하나로 합쳐진 게 이게 밸류 이터레이션이고 요 두 가지를 따로따로 하는 거 포르프를 따로따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폴리시 이터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따로따로 폴리시 밸류는 다 밸류들이 다 업데이트 다시 하고 최종적으로 그 업데이트된 밸류를 가지고 이제 폴리시를 결정하는 거 요걸 폴리시 이터레이션이라고 그럽니다. 가치 업데이트는 이게 가치를 하면서 이거 바로바로 그냥 업데이트를 해주는 방법이라서.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이 페이지에 나오는 것들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자료는 다 다운받았지. 이 자료는 그 강의 자료, 그게 그 사람이 그 강의 자료 올려놨어. 이거랑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 예제할 수 있는 것들은 저기 어디냐 뭐 GitHub에 다 올려놨으니까 이거 다 다운 받아야 되는데 여기 나오는 이퀘이션들 있잖아 이거 다 지난 시간에 다 했던 거랑 똑같아 이건 벨만 이퀘이션이고 벨만 이퀘이션 뭐 이건 뭐 다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벨만 이퀘이션이지 이거 정책 형상 이 벨만 이퀘이션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여기서 옵티멀한 값을 찾는 거요 알고미 X에다가 조금 전에 했던 거 이렇게 되는 거고 요 이거는 벨만 이퀘이션은 요 전체에다가 바로 이게 맥스 A 이렇게 때리는 거고 이거는 밸류 이터레이션이고 위쪽에 이제 이게 폴리시 이터레이션이고 이렇게 뭐 하는 거라서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뭐 그러니까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은 내가 수업하는 강의를 중시열 사람이 왜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나 라고 하면은 그 학생이 내 수업을 잘 따라오고 있는 거거든. 근데 이 수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내가 볼 때 이 수업 이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인프런 수업 있잖아. 이게 지금 다 따로따로 들어지고 하면은 내가 잘 모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야 돼 이거야. 근데 이게 똑같은 얘기 계속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은 내가 좀 뭔가 좀 잘 알아듣고 있구나 이게 같다라는 걸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부탁하기를 이게 좀 이게 똑같은 얘기를 계속 이 사람이 계속 따로따로 계속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계속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똑같은 얘기인다라는 걸 알면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고 나 지금 앞에 있는 거랑 뭐 모르겠다 뭐 그냥 막 자꾸 헷갈린다 그러면 아직까지 뭐 하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지도학습하고 이 강화학습하고 가장 큰 특징이 이게 가장 다른 게 지도학습은
옆에 앉혀놓고 내가 뭐 아는 걸 옆에 앉혀놓고 진짜 생수학 풀듯이 유형별로 하나하나씩 내가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걸 말하는 건데 그렇게 하기에는 나도 시간이 너무 많이 들리고 나도 진짜 너무 힘이 들어 그러면은 그러니까 나도 그냥 뭐 이게 여러분들이 공부해 온 걸 가지고 이렇게 좀 파악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게 좀 나는 원래는 이게 좀뭐 만나가지고 좀 자주 얘기도 하고 하려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이 수업이 있어가지고 이게 만나기가 힘이 들더라고. 그래서 뭐 나도 잘 모르겠어. 그 다음에 요 얘기 컬스 오브 디멘전을 때 이게 디멘전이 늘어나면은 이게 이제 굉장히 골치 아프다라는 건데 나중에 내가 한번 시간 되면은 이게 왜 그래 이게 사실 결국은 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결국은 이 인버스 매트릭스를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 이게. 그래서 하여튼 내가 나중에 한번 요거 한번 보여줄게. 이게 결국 인버스 매트릭스 우리가 구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 그럼 여기서 나오네. 이게 모델 풀이라는 거. 이게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할 거, 이 모델 풀이에 대해서 하는데, 요 부분, 이 트랜지션 프로버빌티, 이 전이 확률이라고 그러지. 요걸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러니까 DP는, 그러니까 벨만 이퀘이션도 굉장히 이제 이론적인 얘기잖아. 그 다음에 DP는 그 이론적인 걸 어떻게 우리가 푸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다,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주어져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우리가 뭔가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 트랜지션 프로버빌티와 리워드를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리워드는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모델 뭐 프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이게 모델 프리는 이제 프로버빌티 디스트리뷰션 모른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 그냥 무조건 뭔가를 해가지고 결국 거기서 나오는 걸 가지고 뭔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에는 요 몬테칼로 메소드 요 부분을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오늘 좀 이 부분이 보니까 이 부분, 이 DP가 이게 전에 했던 얘기를 내가 똑같은 얘기를 해야 돼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카톡방에도 좀 얘기를 했지만은, 카톡 거기도 얘기했지만은, 결국은 이 전에 했던 그 밸류랑 뭐, 그다음 Q 밸류, V 밸류, 뭐, 그다음에 파이 이런 것들 그냥 우리가 그다음에 백업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을 정확히 이해하면은 이 DP는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이거.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없지 않는데 이게 좀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그 이전에 했던 것들이 아직까지 잘 모르기 때문이야.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고 다음 시간까지는 요 몬테칼로 메소드 요 부분을 좀 이렇게 보도록 하고 내 생각에 뭐 되면은 뭐 금요일 날 한번 보도록 하고 아니면 뭐 금요일 날 저녁에 보든지 하고 하여튼 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혹시 뭐 질문 있나? 질문. 이게 좀 얼굴 보면서 이거 내가 얘기를 해야지 이게 좀 되는데 나도 이게 이 부분이 사실 좀 너무 이 DP 이 부분까지는 사실 좀 이게 좀 여러분한테 좀 물어보기 좀 그래 이거 다 뭐 너무 이론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지만은 이게 좀 이론적인 걸 좀 알아야지 뭐 뒤쪽에 나가는 것들 이게 뭐가 좀 달라지는지를 좀 그 몬테칼로 메소드는 도대체 왜 나왔느냐 라는 걸 먼저 알고 있어야 되거든. 이게 DP에서 뭔가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요런 방법들이 제한된 건데 그리고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전이 확률, 트랜지션 프로버빌티가 이게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것들을 이해하려고 해보면은 그래까지는 어렵지는 않아.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다 이론적인 것들이라서 하여튼 뭐 그러면은 이 정도로 하고 오늘은 뭐 좀 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마 금요일 날 저녁이 될 텐데 뭐 정확하게 나도 시간은 뭐 모르겠고 뭐 금요일 날은 사실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금요일 하니까 나도 좀 약간 부담이 되고 여러분도 아마 좀 부담이 될 것 같은데 근데 또 막상 또 금요일 날 아니면 또 목요일까지 하면 또 너무 또 부담이 되고 하여튼 잠정적으로는 금요일 날 하는 걸로 지금 일단 잡아놓고 뭐 오늘은 이 정도로 합시다. 예. 그뭐 질문 없으면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